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선 요리 좋아하시죠? 그런데 혹시 생선도 잡아도 되는 기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너무 작은 물고기는 잡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규칙 말이에요. 사실 이런 기준을 정확히 판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최근에 이걸 훨씬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강혜중 연구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생선을 잡아도 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가요? 예, 바로 포획금지 체장입니다. 포획금지 체장은 특정 어종의 개체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포획이나 채취를 금하는 제도로 쉽게 품종별로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치어들은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이 기준은 성숙체장을 과학적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네, 성숙체장은 조금 생소한 용어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성숙체장은 전체 개체 수의 50%가 산란 가능한 상태로 성장했을 때의 크기를 말하고요. 쉽게 말해서 물고기가 어른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성숙체장인 어른 물고기로 보는 건가요? 예, 물고기마다 기준이 조금은 다른데요. 참조기는 15.1cm, 갈치는 25cm, 고등어는 29.3cm, 명태는 34cm, 사로징어는 20cm는 넘어야 성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숙체장이 맛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던데요. 네, 대부분의 어종이 성숙체장에 도달해야 산란을 준비하면서 지방과 영양분이 충분히 축적되어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어린 물고기들은 지방 축적이 덜 되어서 맛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시장을 가면 큰 물고기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기 같은 것도 보통 80g짜리 많이 파는데 그것보다 2배 더 큰 건 가격이 2배가 아니라 대여섯 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맛이 돌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성숙한 물고기가 더 맛있는지 저희가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기만 다른 작은 참조기와 큰 참조기를 동일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직접 먹어볼게요. 셰프님,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조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조기구이, 조기찜, 그리고 양념의 감칠맛을 더한 조기 조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군침이 싹 도네요. 네, 그런데 성숙체장이 단순히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란 가능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면 기준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생태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성숙체장을 지정을 할 때 산란기 전후의 다양한 크기의 개체를 대량 채집해서 각 개체의 체장을 측정하고 생식소의 발달 상태를 육안 또는 조직학적으로 판별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성숙체장이 된 생선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생각보다 판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별했나요? 연구자들이 직접 눈으로 생선을 관찰하거나 조직 판별을 통해서 분석하고 물고기의 성숙과 산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왔습니다. 쉽게 연구원이 직접 생선의 크기를 재고 배를 갈라서 생식소를 육안으로 관찰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미숙한 상태인지 아니면 중숙 단계인지 성숙 단계인지 하나하나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부해서 측정하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예, 한 어종당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연구원마다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같은 물고기를 봐도 연구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요? 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해 물고기의 성숙체장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AI가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의 성숙도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나요? AI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머신러닝이요?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스스로 점차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기계가 학습을 한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나요? 최근 연구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어종인 참조기의 체장, 체중, 성숙도, 어획 시기 등 다양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십 년 경험을 가진 베테랑 전문가처럼 AI가 스스로 성숙도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년간 참조기에 대한 정밀 측정 데이터를 머신러닝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을 시킨 다음 모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모델에 2024년도 참조기 성수 체장에 관한 정밀 측정 데이터를 입력시킴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수 체장을 추정하였습니다. 네, 듣고 보니 놀라운 기술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좀 더 편해진 점이 있을까요? 네,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기존보다 연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약 30%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종당 3시간 걸리던 작업이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자의 판단 오류도 줄어들면서 정확도도 향상되었는데요. 기존의 성숙체장 실내 구간은 3.8cm였지만 AI를 통해 1.8cm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정확도와 효율 모두 크게 향상되었네요. 얘기하는 사이에 요리가 벌써 완성되었는데요. 와, 셰프님께서 이렇게 3가지의 조기 요리를 직접 해주셨는데요. 어떤 걸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 그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반찬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 구이, 조림, 찜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이 향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정말 크기에 따라 맛에도 차이가 있을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맛있는지 저희가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사님께서 안경을 벗어주시면 제가 안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구이부터 셰프님께서 먹여주실까요? 네, 과연 첫 번째는 큰 조기일지 작은 조기일지 벌써 우리 연구사님의 입술이 막 떨리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보기만 해도 부드러워 보여요. 자, 두 번째 조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맛에 차이가 있을까요? 좀 어떠신가요? 첫 번째 참조기가 좀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났다. 잠시 후에 저희가 어떤 조기가 더 맛있었는지 알려드리고요. 이번에는 찜을 한번 드셔보시도록 할게요. 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야, 찜이라서 조금 더 다른가요? 약간 대게찜 맛이 나네요. 대게찜?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셨나 봐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막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데요. 어떤 조기가 더 맛있었나요? 이번에는 첫 번째가 더 맛있었어요. 첫 번째가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조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바로 드셔보실까요? 첫 번째랑 좀 차이가 있으신지 두 번째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첫 번째가 좀 더 양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안대를 벗어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구이는 큰 조기가 더 맛있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찜도 큰 조기가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약간 양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 번째도 역시 큰 조기를 선택하셨더라고요. 혹시 몰래 보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네, 제 느낌을 말하면 성숙채장을 넘긴 이 큰 참조기가 좀 더 깊은 맛이 나고 좀 더 식감이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큰 조기가 실제로 구매하려고 할 때 비용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도 맛에가 차이가 있고 확실히 이렇게 또 직접 느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물고기를 분석해서 성숙채장을 알아내는 게 맛보다 정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성숙채장은 물고기의 생태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수산자원관리 정책 중 하나인 포획금지채장, 물고기를 잡아도 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포획금지채장을 시행하는 이유가 아직 산란 능력이 없는 작은 물고기들을 자꾸 잡아들이면 물고기의 번식과 개체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한 예로 노가리가 명태의 새끼인데 무분별하게 포획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사라져버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족 자원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기준보다 작은 금지체장의 물고기들은 포획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총알오징어, 총알문어, 풀치는 아예 다른 품종으로 아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별칭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개체를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금지체장 이하의 개체들이 꽤 많고 불법 어획물에 해당되는 만큼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체장 이하의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는 잡을 생각이 없는데 조그만 물고기가 그물이나 낚시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포획이 되었다면 확인 즉시 방류해야 됩니다. 만약에 포획 채취 금지 기준에 해당되는 개체인 걸 알고도 가져가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AI로 성숙체장 분석이 더 정확해지면서 수산자원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참조기만 AI로 분석이 가능한 상태죠? 네, 지금은 참조기만 AI 기술로 판별이 가능한데요. 참조기를 시작으로 해서 타 어종에도 확대 적용해서 어류 생태 연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죠. 의료, 교육,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산업까지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수산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좀 더 활발하게 활용돼서 수산 자원 보호는 물론 어업인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어업과 미래 수산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기술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